네, 저희 나이트라인 초대석에서는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주목해야 할 문학의 유망주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2010년 센다이 국제 콩쿠르 최연소 입상을 시작으로 최근 6년간 무려 11개의 굵직한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수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제가 모시면서 봄소리라는 그 예쁜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누가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네. 제가 겨울 출생인데 어떤 겨울에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날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사회에 봄 소식 같이 희망이 있는 그런 따뜻한 소리를 전해주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지어주셨어요. 그렇군요. 요즘 또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짤막하게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콩쿠르 입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중에서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2015년도에는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작년에는 세 개의 국제 콩쿠르에 도전했어요. 네. 캐나다에서 열린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그리고 또 중국에서 열린 슌펠트, 마지막으로 폴란드에서 열린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어요. 작년에는 뭐 1위 아니면 2위를 하셨더군요. 대단한 성과인데. 근데 참 1년에 이렇게 굵직한 콩쿠르를 3개씩이나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흔한 일도 아니고.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붙이지 않으셨어요? 사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준비할 때 체력적으로 또 힘든 곡을 하기도 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또 그 전해에 했던 국제 콩쿠르들이 굉장히 큰 콩쿠르들이었는데 바로 붙어 있었어요. 2주를 사이로 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경험한 어떤 그런 극한의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정말 체력을 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3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좀 보강이 되셨나 보죠? 네. 자, 사실은 그 콩쿠르에 참여하기에는 사실은 좀 나이가 이제 조금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콩쿠르를 열심히 도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리고 콩쿠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페스티벌 같이 이렇게 축제 같은 그런 장소예요. 정말로 훌륭하신 심사위원분들,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지금 현 시대에 살고 계시는 모든 연주자분들이 와서 제 연주를 한 자리에서 그렇게 들을 기회는 사실 콩쿠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정말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에 와 있는 참가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요.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7살 때, 한국 나이로 7살 때 시작을 했고요. 국제 나이로는 5살 때. 20년이 넘으셨나요? 이제 바이올린 잡기 시작하신 지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없으셨어요? 힘든 과정이잖아요. 힘든 순간은 항상 있어 왔지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음악가라는 직업을 갖고 살게 되면서 정말 매일에는 사실은 고된 연습 시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음악이 사실은 사람들을 순화시키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고 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고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음악 일기를 쓰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들을 쓰는 건가요, 주로 그러면? 그날 뭐 연습한 거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요? 다는 기록을 못 하더라도 이제 제가 특별하게 느낀 점 아니면 내가 오늘은 뭐가 되게 안 풀린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 되는데 지금 언제쯤 이게 풀릴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너가 나중에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들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너는 저절로 된 줄, 저절로 잘 되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거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기록을 해놓으면 너가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끔 이제 그 일기를 다시 그 뒤적여 보기도 하나요? 사실 그 시간이 힘들 때 제가 사실 열어보는 그런 비밀 상자 같은 그런 거예요. 일종의 이제 초심을 찾기 위한 네, 하나의 맞아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연주가 또는 롤 모델로 생각하는 연주가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저는 바이올린 음악도 많이 듣지만 사실 피아노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들이 몇 분 있으신데 예. 요즘에는 라드 루프라는 네. 피아니스트 분이 계신데 연주를 들어보면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연주를 하세요. 네. 머리도 길게 기르시고. 맞아요. 예. 네, 털복숭이시고. 네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래요? 연주가예요. 뜻밖이네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고 피아니스트. 네. 자, 김범소리 씨를 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꾸는 많은 후배들이 있을 텐데 이 후배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고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이지만 조금 먼저 나간 선배로서 이제 얘기를 할 게 있다면은 우선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인 일이고 네.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선택받은 사실 직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계속 음악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네. 세계적인 음악가로 또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